네, 먼저 지난 한 주간 페드워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은 일주일 전보다 조금 더 올라서 10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기준금리는 추가로 25bp 인상될 확률이 80%대 중반으로 일주일 전 70%대 중반에서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동결을 이어가다가 11월 들어 25bp 인하될 확률이 30%대 중반으로 일주일 전과 비슷했고요. 그리고 12월 다시 동결을 하거나 추가 25bp 인하할 확률이 각각 30%대 초반대로 엇비슷했습니다. 자, 2월과 3월 25bp 금리 인상, 그리고 연말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전망은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이런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충격이 다시 금융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 충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접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인접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인접 국가 간 경제는 공급망과 노동 관행, 그리고 가격 구조 등에서 예전보다 상호 의존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비용 압박을 인접 국가들끼리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접 국가로 캐나다를 지목을 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캐나다 경제 상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했죠. 그동안 이어오던 50bp 금리 인상에서 인상폭을 줄여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호주와 노르웨이에 이어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게 중앙은행의 분석입니다. 동시에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각각 3.6%와 2.3%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국 인플레이션을 진단한 뒤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향후 경제가 우리 전망에 대체로 부합한다면 우리는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를 평가하는 동안 정책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이렇게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인데요.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는 확률이 큰 만큼 캐나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더욱더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캐나다 기준금리를 보면 미국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그런 패턴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마치 연준이 캐나다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번 캐나다 금리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연준이 이번에는 25bp 정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의 금리 결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환시장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자, 특정 국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금리 결정이 있었던 25일에도 캐나다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미국 달러도 엔화나 유로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약세 압력이 미국 달러로 전염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지수는 25일 하루 동안 약 0.3%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ING 은행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외환시장 트레이더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주기에 잠재적인 변곡점으로 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어떤 그 스탠스를 연준이 따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연준이 단순히 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전문 분석 기관인 시티인덱스라는 곳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중앙은행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리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외환시장까지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 종료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패드워치로 나타나는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과 연준이 그동안 밝혀온 최종 금리 수준과는 괴리가 꽤 커 보입니다. 연준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장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돌아설 경우 시장은 다음 주에 매우 크게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희망 섞인 기대론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보고서도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이죠.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연준이 이번에 25bp로 금리 인상폭을 줄이겠지만 마지막 매파적 독침을 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매파적 독침이란 무엇인가 하니 FMC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상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들이라는 복수 표현이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강조했습니다. 자,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추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성명서가 밝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또한 최근 금융 여건의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두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새롭게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의 예상대로 매파적인 독침이 나온다면 시장은 당일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 역시 연준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3월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고 연말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폭보다는 향후 긴축 종료 시그널에 관심이 쏠리는 FMC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그 FMC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